안녕하십니까, 이델리온 주태용 파트너입니다. 오늘 장 어떠셨습니까? 갭상으로 올라간 우리 코스피 지수가 또 조정이 나오면서 또 끝이 났는데, 우리는 이거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오늘은 봐야 해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제 밴드 공부방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저항선을 한번 뚫었다, 갭으로 올라왔을 때 한번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그런 수순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지수를 또 같이 반등시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항선도 한번 찍었었죠.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SK하이닉스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저항선들을 찍으러 갈 때 웨이나우 기관들이 아주 큰 물량들을 여기에 매도를 쌓아놨었어요. 제가 이건 밴드 공부방에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체결되는 모습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도 웨이나우 기관들, 웨이저는 7조 이상의 매물 폭탄을 또 던졌죠. 그걸 또 개인 투자자들이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드를 올리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린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오늘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보이시죠?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찍고 나서 큰 음봉으로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끝이 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갭상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올라갔을 때 이런 갭을 메꾸러 내려오는 그림이 창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는 다시 찍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에 있는 저항선 22만 5천 원 라인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밑에 있는 이런 추세선 라인들 보이시죠? 과거 접전 라인들, 추세선 라인들, 요 라인들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아 가셔도 돼요. 그래서 요 좀 참고하시면서 삼성전자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큰 음봉으로 내려오는 그 상황도 한번 보실 텐데, 그럼 현재 SK하이닉스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저항선은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해야 돼요. 과거에 위에 있는 저항선 찍었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갭으로 내려오는 그 추세 저항선을 맞고 조정 나온 그림도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렸죠. 그리고 제가 밴드 공부방에서도 윗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거를 실시간으로도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위에 있는 저항선은 100만 원이다. 바로 올라갔을 때 100만 원이다. 저기를 뚫고 올라가야 위에 있는 11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오늘자 같은 경우에 과거의 추세선, 이런 추세선이 연결된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장 같은 경우 윗장선을 또 찍은 모습도 제가 아침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 라인들이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1차가 100만 원, 그리고 2차가 110만 원 쪽에 있는 저 우상향 저항선, 저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항선을 한번 뚫었으니까 한번 올라갈 때 SK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다시 찍었을 때는 이 다우지수 제가 M자형 차트를 계속 말씀을 드리죠. 요런 차트처럼 조정이 한번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하는지를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보셔야 하고요. 과거 이런 M자형 차트를 제가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 윗저항선 라인들도 제가 여러분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라인들 찍을 때는 지수 관련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게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계좌 관리에 좋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M자형 차트는 만들면서 크게 조정이 한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도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는 지금 수치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 하락 차트가 있다면 상방 차트는 어떤 차트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흔히들 여러분들이 쌍바닥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차트들은 이렇게 밑에 있는 추세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어떤 그림으로 올라가요? 그렇죠. W자 차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 저항선 역할을 하던 그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서 W자 반등으로 올라갈 때, 자, 이런 그림이 이제 우린 예상을 하고 미리 여기에서 매수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올라갈 때 또 어떤 그림이 올라가느냐. 이렇게 저항선 삼각수렴 구간은 돌파를 한 후에 눌림목 삼아서 지지선 삼고 다시 재차 윗저항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쌍바닥 자리 우린 매수를 해야 되고, 아까 다우지수 M자형 차트 보여드렸죠. 이렇게 그런 M자형 차트 같은 경우에는 쌍봉, 우리는 좀 그 라인들에서 매도를 하고 일단 그 종목이나 주식 같은 경우 그 종목이나 다우지수가 특히나 이런 코스피나 그런 저항선 라인들을 찍었을 때는 우리는 좀 지수 관련주들을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런 건 매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추세선 라인들을 우리는 찍으면서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봤어요. 이런 라인들이죠. 자, 여기에서 내려와서 지선을 찍고 나서 다시 올라와 다시 찍으면 뭐가 돼요? 영어로 W자 차트가 되죠. 그 라인들에서 올라가면서 W자 차트를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지속적으로 조정해 놨어요. 그쵸? 요 파란색 저항선. 요 라인들을 돌파를 못하고 밑으로 개파하게 내려왔을 때는 우리는 그 지선이 다시 저항선으로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깨고 내려와서는 저항선 삼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고요. 야간장에 이 선물 차트를 보면서 제가 풋옵션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풋옵션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 그 3만원서부터 2만원까지 한번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25, 25,000원까지 찍고 그 다음날 지수가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풋옵션은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이다. 이거 웨이나우 기간만 여러분 웨이나우 기간만 이런 풋옵션을 사용해서 해지를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해지를 걸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풋옵션을 잡았을 때 적은 금액으로도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물에서 손실이 좀 나오더라도 이런 풋옵션에서 더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저번에 이렇게 떨어질 때 풋옵션에서 그렇게 크게 수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적은 금액으로라도 해지를 걸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으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올라가게 된다면 우린 또 해지를 걸어야겠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스피 차트도 이 M자형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런 지수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비중을 줄이고 현금 보유 많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풋옵션으로 제가 여러분들 또 대응을 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예시를 드려드리면서 M자형 헤드앤숄더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코스피 차트, 다우지수도 제가 M자형 차트 보여드렸죠. 똑같은 M자형 차트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들 관심 종목이나 매매하시고 있는 종목이 이런 M자형 차트를 그리러 올라와 있지는 않는지 꼭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 그 라인들 찍고 나서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M자형 차트를 만들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 저점이 나왔으니까 매수를 한번 잡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아야 하고 315 콜옵션 여러분들 매수를 잡으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라인들에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거를 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여기 코스피 지수 지지선을 찍었을 때 웨이나우 기관들은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겠어요. 그런 라인들을 추세선으로 연결을 하게 된다면 어디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마켓디너 방송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라인들을 찍고 실제로 이렇게 양봉이 크게 올라가면서 반등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런 추세선들도 웨이나우 기관들이 다 설정을 해놓고 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또 여러분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린 추세선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추세 지선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이 위에 있는 M자형 차트를 찍으러 갔을 때는 M자형 하락이 나오는 걸 예상을 하게 된다면 중간에 있는 추세 지선에선 매수를 잡으시면 안 돼요. 특히나 이런 M자형 차트를 그릴 때 이거는 M자를 다 만들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M자형 차트를 만들고 조정이 나는 거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럼 다우지수 현재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런 추세 지선 라인들도 제가 밴드 공부방에 알려드렸고요. 요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서 뭘로 변했어요? 저항선. 저항선이 뭐예요? 찍고 나서 빠지는 선이죠. 그런 라인들을 지속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쟁 종식 발언으로도 막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이 저항선을 찍으면서 여기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은 여기에서 계속 간을 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나? 긍정적인 종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올라타고 나서 오히려 이 라인들을 지선 삼고 올라갔겠죠. 자, 이 전체적인 그림은 W자, 역헤드앤숄더 이제 올라타게 된다면 오른쪽 어깨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움직이다가 위로 더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저점에 왔을 때는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었어요. 저점은 나왔다. 그러면 이 라인들을 다시 올라타게 된다면 다우지수처럼 여기 위에서 움직이겠죠. 그 후에 올라가면서 역헤드앤숄더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지수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 관련주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지수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은 조금씩 모아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런 상승을 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36.8불에 이 라인들에서 매수를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삼성전자가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한 거예요.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눌릴 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매수를 해야겠죠. 그런 라인들을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또 크게 반등이 나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현재 밑에 있는 지선 라인 같은 경우에 332불이 지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일에 내려왔을 때는 332불서부터는 좀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테슬라 지지선에선 한번 매수를 잡으셔도 되겠죠.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우리는 또 어디 있는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올라타서는 지지선 삼았었는데 깨고 내려와서는 이 라인들이 뭐가 됐다? 저항선이 됐다. 그럼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이 400불 근처에 저항선이 하나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점을 참고하시면서 테슬라 본주 관심 있으신 분들 322불 쪽에서 매수를 잡으셨다가 위에 400불 라인들 돌파가 나오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엔비디아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 헤지펀드가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게 했던 그 파란색 추세선, 제가 화살표로 표현해 드리는데 이런 라인들이 보이실 거예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이 깨고 나서 다시 저항선 삼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 저항선을 삼고 조정이 나온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같은 경우엔 179.4불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라인들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이런 그림을 그리겠죠.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200불 라인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니까, 오늘 나스닥 지수나 다우지수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큰 지선은 찍었다. 그러면 같이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비롯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조정 시에 이제 서학개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한번 모아가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이런 추세선의 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 라인들을 이 블라인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찍을 때마다 뭐 했어요?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밑에 있는 지선 또 찍으러 오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찍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밴드 공부방에 벌써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 실행시키시고 요 밑에 네모난 QR코드가 보이시죠? 갖다 대시기만 하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아주 높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중에 계좌 플러스로 돌리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저는 밴드공부방에서 이런 라인들 그 매수가 잡히고 올라갈 때 나중에 단기장선이 어디 있는지도 여러분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제 밴드공부방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우지수 저항선을 정확하게 맞추고 코스피 저항선, 그리고 최저 지선,
작년 최저 지선도 제가 여러분들 또 맞춰서 여러분들 매수를 도와드렸는데, 자, 어떠십니까?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차트를 봤을 때 뭐가 없죠? 이평선이 없죠. 이런 보조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거를 살펴보면서 매수점과 매도점을 알아가야 하느냐. 자, 가장 중요한 건 매수점이겠죠. 왜? 이 매수를 잡은 상황에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계좌에 빨간불과 파란불이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을 쫙 피시면 한 일봉 500개, 700개로 그으시면 최저점 라인들을 안 보셔도 돼요. 이 중간 라인에서도 그 라인들을 찍으면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우린 추세선을 연결하게 된다면 그 라인들 다시 찍을 때 뭐 해야겠어요? 그쵸, 매수를 봐야죠. 그 매수점을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고, 이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 단기 고점과 고점 라인들을 형성을 하면 이런 삼각수렴 구간이 만들어져요. 이런 라인들을 우리가 실제로 추세선을 이렇게 설정해서 보면 아, 진짜 이 지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반등이 나왔네 라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일 경우에 그 매수 타점을 우리는 딱 기다리는 거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일매일 보면서 오늘의 지선은 10,000원, 내일 되면 한 9,800원 되겠는데? 그런 라인들을 우리가 찾아서 미리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라인들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로 쭉 치고 올라갈 때 우리는 목표점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위에 단기 라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삼각수렴 구간을 우리가 설정을 해놨을 때 요 라인들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위에 있는 목표 저항선을 우리는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고점과 고점 라인들, 고점과 저점을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치가 설정이 돼요. 그럼 그런 라인들을 갈 때 우리는 매도를 하면서 우리는 즐기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도 접점과 고점 라인, 고점과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설정하게 된다면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윗저항선으로 찍으러 올라갈 때 제일 가까운 저항선 찍었을 때 비중 좀 줄이고 만약에 100주면 40주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60주는 돌파해서 올라가면 그 윗저항선에서 매도하면 되고, 찍고 빠지면 전량 매도하면 되죠. 아주 쉽죠.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런 삼각수렴 구간은 이제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추격 매수 하시지 마시고 다시 눌릴 때 이런 추세선 라인들을 찍으러 다시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잡으셔도 됩니다. 저항선이었지만 돌파했을 때 다시 내려올 때는 지지선 역할을 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딱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갔죠.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서 그 라인들을 찍는다면 삼성전자의 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삼성전자 그림 보셨죠? 저하고 추세선 똑같이 설정하면 내일의 삼성전자의 지선을 아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이 추세선 라인 같은 경우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과거의 고점과 고점 라인들을 설정해서 제가 이런 라인들 저항선도 설정을 했지만 현재 그림에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 과거 고점에서 내려와서 옆으로 기면서 역헤드 숄더 왼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고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났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찍는다면 뭐가 돼요? 매수해야죠. 왜? 과거에 이런 라인들 찍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를 찍고 올라가게 된다면 W자 반등으로 올라가는 이런 역헤드 숄더를 예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종목을 잡아야 합니다. 이거는 내일장이나 내일 모레 한번 찍게 된다면 우리는 일단은 매수를 하고 봐야죠. 왜? 세력들이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찍는 모습을 봤으면서 여기에서 매수를 잡았던 사람은 또 수익을 봤을 거고, 매도를 했다면 또 한 번의 쌍바닥 구간이 내려오는 거죠. 핸드폰 들고 계시죠? 카메라 실행을 시키셔서 여기 네모난 칸 갖다만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딱 클릭하시면 제 밴드공방에 아침마다 코스피 200 선물지수,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차전지,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그 2차전지, 뭐 포스코홀딩스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런 지선 라인 들어오고 저항선 라인 이런 걸 뚫어야 한다라는 걸 제가 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밴드공방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여기 밴드 공부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뭐로 확인할 수가 있냐면 제가 오전 11시마다 링크를 올려드려요. 이데일리 그 유튜브 너튜브 있죠? 너튜브 공부방 그거를 링크를 올려드리는데 그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매수를 드리면서 수익을 드렸던 그 종목들, 특히나 2차전지를 제가 여러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사부터 오늘의 지선,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거를 제가 매일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밴드공부방 참여하신 분들만 그런 혜택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또 크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지선 라인이나 저항선 라인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G에너지솔루션을 보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에서 내려왔죠. 그러고 나서 옆으로 기었어요. 현재 이 그림이 뭐냐면 밑에서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도 제가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45만 원을 돌파를 못할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신대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조정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M자 이마 라인을 그리고 나서 올라왔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공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다시 조정이 나올 것이다. 왜?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기 때문이라고도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이런 추세의 지지선 라인들은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너튜브 공부방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죠. 이거 링크를 다 올려드리면서 클릭만 하시면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런 라인들에서 지금 뭘 그리고 있어요? W자 반등이 올라오고 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은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이 45만원 쪽에서 오른쪽으로 길 거고요.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 과거에 물려 계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까지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만큼 이런 역헤드 숄더 팔라인은 급격하게 올라갈 겁니다. 요 점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은 LG에너지솔루션 조정이 나올 때 뭐 손절을 하거나 그럴 라인들이 아니라 이제 또 반등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입니다. 역헤드 숄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오른쪽 어깨 구간을 다 완성을 한 후에 팔라인을 그리러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오른쪽 어깨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남았다고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과거 물려 계셨던 분들 요번에 한번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PNT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태형의 주식사사함에서도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으러 오니까 한번 매수를 한번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스원 방송에서도 생방송에서도 여러분들 그 PNT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잡아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매수를 드렸던 그런 라인들을 보면 찍고 나서 바로 반등에 올라갔던 걸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토요일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월요일날 잡으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금요일날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역헤드 숄더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 매수 보셔도 된다. 왜? 이 저항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조정이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고 슈팅이 나올 것이다. 슈팅이 올라갔죠. 그럼 현재 구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PNT 같은 경우에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M자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왔는데 바로 조정이 안 나왔죠. 바로 조정이 나오면 밑으로 쫙 빠져야 되는데 옆으로 좀 기고 있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 단기로 한번 조정이 나왔다고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요 점을 살펴보시면서 이 PNT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같은 경우에 아주 높아요. 최고 제가 목표 저항선으로 보는 라인들은 9만원대입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66,000원대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거기서부터는 슈팅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큰 그림으로 이렇게 줄여보면 일본 500개 한 700개로 보면 여러분들 역헤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또 매수를 드리고 이 중간중간에 저점 라인들마다 계속 매수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제가 매도를 드렸죠. 이 31만 9천원에 한번 매도를 하고 재차 여러분들 요런 라인에서는 한번 매수를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라인이 여기에요. 이게 뭐냐면 이 W자 반등 그림이 나올 때는 밑에 있는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를 잡으셔야 하고 제가 강조를 해드린 거는 이 파란색 저항선입니다. 요 라인들을 돌파해서 올라갔을 경우에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날 몇 프로가 올라갔어요? 이 삼성 SDI가 22% 올라갔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한번 조정에 한번 일단은 매도를 한번 하시자라고도 말씀을 드린 게 이 라인들이 또 월봉 저항선이었기 때문이고요. 그 라인들을 또 돌파했다가 살짝 내려왔지만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라인들에서 현재 지금 돌파해서 올라가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저항선을 넘어가면 슈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맞아요. 하지만 이 저항선 라인들 현재 구간도 월봉 저항선을 지금 찍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돌파가 나오는지 아니면 다시 내려와서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밑에 있는 구간 35만 원 라인에서는 한번 매수를 한번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삼성 SDI도 위에 있는 저항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누가 싸게 매수를 잡느냐의 싸움입니다. 자, 위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수 잡고 계신 분들은 이게 단기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조정 나와도 뭐 막 크게 조정 나오진 않고요. 일단은 반등이 나왔을 때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요 저항선을 생각했을 때 밑에서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은 현재 구간이 상관이 없어요. 왜? 이 라인에서 M장으로 조정 나오면 그러면 일단은 매도하고 다시 한번 매수 잡으면 되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구간에서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은 과거에 매수를 잡았던 사람들이 지금 기존 매수자의 관점이지 신규 매수자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캠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엔캠 대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이 대부업자분으로 대주주가 바뀌었죠. 자,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그림으로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딱 그 그림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반등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 W자 역회된 숄더로 올라갈 텐데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 빨간색 추세선을 보시게 된다면 요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저점이었어요.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또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났어요. 반등이 났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오늘자 같은 게 음봉으로 내려왔는데 내일자 같은 경우에 살짝 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 찬스예요. 왜? 다시 한번 위에 한 45,000원 구간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단기 한번 또 조정이 났다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 그림 역시 W자 역회된 숄더로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엔캠을 저 위에서 잡고 계셨던 분들은 요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다시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목표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85,000원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자, 위에 있는 그 5만원 초반대까지는 일단은 올라가서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슈팅이 한번 구간이 나올 거니까 요 점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점을 드리면서 또 크게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도 볼 수가 있고 과거 이데일리 생방송 보스1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크게 반등이 나왔던 그런 라인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전에도 조정이 났을 때 이 W자 역회된 숄더를 그릴 때 아래에 있는 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이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그리면 슈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그 올라간 그림을 여러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 현재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위에 있는 저항선, 이거 제가 계속 강조를 시켜드렸죠. 신대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해 놨는데 그 저항선을 오늘 또 찍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한 번에 돌파를 못했어요. 자, 에코프로 머티가 한 번에 돌파를 못했어요.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오늘 뭐 다른 2차전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올라갔다 조정이 나온 이유는 지금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도 같이 조정이 나오면서 장 분위기상 같이 한번 조정이 나온 건데 요 라인들 돌파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도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어디까지 빠졌다? 55,000원대까지 빠졌다. 현재 위에 있는 이 8만원 근처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들을 꼭 돌파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와서 과거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좀 빠져나오시고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에서 매수 잡으셨던 분들은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계좌 관리에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는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25만원에도 매수를 드렸고 27만원에도 매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좀 참으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과거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는데 이 저항선
삼각수렴 구간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날 17%가 올라간 거고 위에 있는 저항선 돌파 못할 때 제가 또 공부방에서는 한번 살짝 매도를 한번 하시고 재차 매수를 한번 잡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매수 지지선 라인들도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려서 이런 라인들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또 지금 수익 중이실 텐데, 그럼 요걸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를 뚫어야 포스코홀딩스가 위로 슈팅이 나올 수 있을까? 자, 과거에 세력들은 설정을 해놨어요. 이 라인들을 돌파하고 올라갔지 않느냐. 이거 돌파해서 올라가서 월봉 저항선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라인들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 40만 원대에 있는 직전 고점 라인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월봉 저항선을 뚫으려고 여기 있는 세력들은 또 노력을 하겠죠.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 저항선을 찍으러 올라가는데 이거를 매수를 따라가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공방에서 그렇게 말렸던 거예요. 신규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자, 저번 달 같은 경우에도 고점 라인들을 월봉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자, 그럼 밑에 어떤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났죠? 그쵸? 월봉 지지선 라인을 찍고 올라온 거예요. 이 월봉 저항선을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중간에 이 55만 원대 저항선이 하나 있고 위에는 70만 원대 저항선이 있습니다. 저기는 최종 목표치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월봉 같은 경우에도 아직 찍지 않았다. 자, 조정이 나오면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한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전부 이런 저점 라인에 내려왔을 때 누가 싸게 매수를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위에 있는 저항선 갈 때 우리는 수익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거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과거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에선 계속해서 매수를 드렸어요. 그렇죠? 자, 이 W자 역헤드인 숄더 그릴 때도 아래에서 매수를 드렸고, 역헤드인 숄더 8라인을 올라갔을 때 윗장을 찍었을 때 제가 밴드 공방에서 또 말씀을 드렸죠. 일단 매도를 하셔야 된다. 왜? 여기 26만 원이 월봉 저항선이었다. 이거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근데 저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 고점 라인을 찍고 나서 쭉 빠졌어요. 이거 왜 빠졌을까요?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유는 월봉 저항선을 또 찍었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한번 자세히 한번 알려드릴게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내려갔어요. 그쵸? 돌파하고 올라가서 내려갔을 때는 라인들을 지선 삼고 꼬리 달고 올라갔어요. 그쵸? 다시 내려와서 다시 찍었을 때는 뭐 했어요? 저항선 삼았죠. 월봉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어보면,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작년 10월 27일 날 전량 매도하자고 밴드공방에 올려드린 이유예요. 그러면 요번 달 저번 주 목요일 날 고점은 어디일까요? 그 월봉 저항선이에요. 제가 일봉상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1월 29일 날 이거 돌파 못하니까 전량 매도하자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세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월봉 저항선을 또 찍은 거예요. 그럼 전량 매도를 해야 되느냐? 과거와는 상황이 틀려요. 저점 라인들은 점점 높아가면서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뭐 했어요? 반등이 났죠. 최초 제가 매수를 드렸을 때 그 라인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이 30만 원대 저항선과 그 위에 있는 저항선 40만 원 중반대에 있는 저항선까지 월봉 저항선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월봉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슈팅이 나오는지, 밑에 있는 지선을 잘 지지를 하는지, 그거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신대가 방송 한 번만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건 밴드공부방 참여하셔야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매일 11시마다 링크를 올려드리니까 그 링크를 타고 여러분들 너튜브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도 그 강의를 또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포스코 퓨처엠에 어떤 지지선을 찍었다, 어떤 저항선을 찍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번 주 목요일 날 포스코 퓨처엠 월봉 저항선을 찍은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시청자분만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남들 다 아는데 나만 몰랐어? 참여하셔야겠죠. 왜? 저는 나노신소재를 비롯한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자,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냐면, 이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제가 보스원에서 또 한번 매수를 드렸고 월요일 날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찍자마자 크게 반등이 났어요. 현재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이 역헤드인 숄더로 올라갔을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은 2차전지 대형주들이 다 저항선 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추세선 라인들 삼각수렴 구간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 구간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 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최소 이런 라인들에서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저점은 이 삼각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을 이어보면 이 라인들 딱딱딱 찍고 올라간 거예요.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현재 구간 뭐예요? M장으로 조정이 나오려다가 옆으로 기고 있어요. 이 수렴 구간을 이제 나중에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재차 W자 반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W자 반등. 그래서 우린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 모든 2차전지주들이 이렇게 다 비슷해요. 조정 시에 매수를 잡으면 여러분들 수익률 싸움이죠. 이거는 누가 싸게 잡느냐의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칼은 아주 세력들이 단순해요.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 파란색 추세선은 찍을 때마다 매수를 잡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113%를 수익을 또 안겨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렸을 때 이 파란색 추세선은 찍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왔고 어떤 저항선을 찍었는지도 제가 밴드 공방에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현재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도 이 종목 한번 매수를 드렸죠. 그러면 어디를 뚫어야 돼요? 과거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세력들이 여기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 11만 원 쪽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겠죠. 요거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른 종목 에코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3년 12월서부터 한 번도 돌파를 못하던 그 추세 저항선을 작년에 돌파를 했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 자리에서는 매수를 잡자고 하면서 43,000원에 매수를 드렸던 거고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조정이 나올 때마다 그 최저점 라인들 제가 다 여러분들 매수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 라인들 그리고 직전에도 이렇게 W자 역회된 숄더 그릴 때 역회된 숄더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지금 이게 98,000원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린 거예요.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역회된 숄더로 올라갈 것이다.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똑같이 올라갔죠. 이 역회된 숄더를 그리면서 올라갈 때 제가 작년 10월서부터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다? 146,000원이다. 제 목표가 작년 10월서부터 목표가가 146,0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146,000원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239.53%의 수익을 제가 안겨드렸죠. 그러면 현재 상황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는 걸 제가 여기를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밑에 있는 지선 계속 찍고 있잖아요. 계속 찍고 있잖아요. 보실래요? 여기 찍고 올라간 것까지 보여드렸죠. 계속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에코프로는 이런 라인들에서 이제 또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18만 원의 저항선이 있는 거. 이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에코프로 BM도 한번 살펴볼까요? 마찬가지 2023년 12월서부터 한 번도 돌파를 못하던 그 저항선이 이거예요. 근데 이날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도 제가 주택 주식사상을 갖고 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돌파해서 올라갔어요. 이제 가겠다는 표시예요. 그러면 한번 눌릴 때 매수를 잡아야 하니까 91,000원에 한번 매수를 드리고 제가 과거 저점 라인들 찍을 때마다 6번의 매수를 드린 거예요. 직전 저점 라인에서도 이 역회된 숄더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15만 5천원 500원일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 찍을 때마다 여러분들 또 매수를 또 드렸던 이런 예상도를 또 그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 이러고 올라갈 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이 올라갔죠. 자, 이 에코프로 BM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역회된 숄더로 올라갈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똑같이 올라갔죠. 현재 구간은 어때요? 이런 위에 올라갈 때는 저는 23만 9천원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162.64% 수익을 또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W자 반등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그 장면 어때요? 그 라인들을 찍으면서 똑같이 찍고 있죠. 한 번 찍었을 때 보여드렸고 지금 2번 찍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있어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반등해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 또 수익을 크게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 그 돌파가 나오면서 제가
과거 6번의 매수를 또 드렸습니다. 자, 아직 저는 그러니까 매도를 안 드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276.30% 상승 중이죠. 자,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어케덴 숄더를 그리면서 올라갈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여기 근데 한 번에 돌파 못할 것이다. 왜? 여기에서 찍고 나서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조정이 나올 거다. 어디까지? 밑에 있는 8라인까지. 이건 과거에 제가 이 저항선 라인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엔 저항선이었는데 헤드앤숄더 8라인을 만들게 되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는 매수점으로 보셔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라인들 찍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위에 있는 저항선 다 돌파가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죠? 월봉 저항선을 봐야죠. 저는 매번 LNF 월봉 저항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에서 계속 반등이 나왔었고 어떤 지선에서 반등이 나왔는지 저는 이거 그 밴드 공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매일 11시마다 공개 방송하고 있죠. 그 공개 방송에서도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다? 여기 저항선인데 요 저항선 다시 보면 돌파가 나온다. 돌파했죠. 목표치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20만 8천원. 저는 20만 8천원 오게 된다면 일단은 저는 밴드 공방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신대가 방송에서도 일단 매도를 한번 하자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즘 참고하시면서 LNF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혜택 같은 경우에 참여하신 분들만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지금 남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밴드 공방 분들 다 알고 있어요. 어디가 매수점인지 어디가 목표 매도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제가 WCI 헤드앤숄더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67% 넘게 가는 이런 반등도 여러분들 또 선사해 드렸는데 원익 IPS도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똑같이 올라가면서 제가 40.32% 수익을 또 안겨드렸어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 워낙에 또 등락이 좋죠.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선을 찍기 전에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저항선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지선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잡아야 한다. 얼마? 35만 8천원에 매수를 잡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라인들을 딱 찍고 반등으로 올라온 그림입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까지 다 찍고 나서 지금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밑에 있는 지선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들 슬슬 모아가셔도 되는 그런 라인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심 있는 분들 요즘 참고하시고요. 자,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매수를 드릴 때 이런 예상도를 그려드립니다. 자, W자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얼마에? 9만원에 매수를 잡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9만원 라인들을 찍고 나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36.67% 이제 제 목표치 왔을 때 이제 매도를 한번 드렸지만 이거 밴드 공방 계신 분들은 요 라인들에서 매도를 절반만 했어요. 예를 들어 100주를 갖고 있다. 자, 제가 밴드 공방의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이거 단기 저항선에서는 절반만 매도합시다. 뚫고 올라가면 15만원 전량 매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15만원의 전량도 매도한 한정기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선에서 매수를 잡게 된다면 위에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슈팅으로 올라갈 것이다. 여기 이런 저항선도 있는데 돌파해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올라간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상도를 그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신법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 갈 때는 우리는 좀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즐기면서 이제 대응할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 만들어 드렸습니다. ABL 바이오도 이런 역헤드앤숄더 W자 역헤드앤숄더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이런 W자 역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런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찍을 때 42.86% 이렇게 수익을 또 확장시켜 드렸지만 이런 라인들 절반만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는 더 올라갈 때 더 큰 수익을 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밴드 공방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81,800원 제가 매수를 왜 드렸을까요? 이런 역헤드앤숄더 우측 하단 구간에서는 매수를 잡아야 한다. 왜? 세력들은 이런 라인들을 일부러 밀면서 개인 투자자들 손절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쭉 치고 올라가면서 이 40.70% 수익을 확장시켜 드렸죠. 이 윗저항선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 이 i3 시스템의 모습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미코 같은 경우에도
W자 반등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잡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 W자 반등으로 올라가면서 안타깝게 5틱을 목표치 5틱을 찍지 않고 코미코는 다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매수 잡아도 된다고 주택형 주식사삼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 라인들에서 또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블라인드 종목,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 왜 가져놨을까요? 제가 요런 라인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세력들은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겠어요. 여기 한 틱도 틀리지 않고 여기를 몇 번을 찍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일봉상 6번을 찍고 나서 위로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헤드앤 숄더 쌍바닥 구간이에요. 그리러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안 보면 어떤 종목을 매수 잡아요? 자,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들고 계시죠? 핸드폰 카메라 밑에 QR코드 갖다 대시면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11시에 이제 공개 방송을 하면서 링크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밴드에만 참여하셔도 2차전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코스피 200 선물 차트까지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이제 지수가 올라갈 겁니다. 단기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려요. 활용을 하셔야지. 지금 10,000명이 넘게 그거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같이 한번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자, 들어오신다면 제가 이런 종목들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히든 종목 제가 가져나온 종목이 여러분들 되게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리콘트라고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 또 매수를 드렸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이 나온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뭘 봐야 할까요? 실리콘트는 등락이 아주 커요. 하루에 7%, 6%, 8%, 10%. 당일날 계속 이 차트 봉이 작아 보이지만 여기 등락이 엄청 센 종목이에요. 이건 과거에 제가 여기에서 매수를 드렸고요. 여기서 매수를 드렸죠. 그러고서 올라갔다가 헤드앤숄더로 조정이 나올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말처럼 헤드앤숄더를 팔라인 그리면서 내려왔는데 어디를 찍고 있어요? 과거하고 연결된 그 추세 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항선은 어딜까요?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이 2개가 있어요. 우리가 매수를 잡아서 위에 올라갈 때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저 저항선이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찍을지 제가 예상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내려왔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밑에 찍게 된다면 W자, 쌍바닥, 역헤드앤숄더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매수가를 알아야겠죠. 자, 매수가 35,000원. 여러분 35,000원 매수 잡으시고요. 목표치 62,000원. 그리고 손절가 31,800원 걸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 등락이 되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 잡아서 단타 치시는 분들도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등락이 크니까. 그리고 이거 홀딩 전술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위로 올라갈 때 크게 수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블라인드 종목 이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방송 시간에 다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핸드폰 들고 계시잖아요. 딱 카메라 실행시키시고 갖다만 대시면 링크가 뜬다 그랬어요. 그 손가락으로 딱 누르시면 제 밴드국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를 다 확인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남들 다 보고 있는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도 손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어떤 지선을 찍었다, 어떤 저항선을 찍었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번 주 이제 또 얼마 안 남았는데 대응 잘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신대가 방송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